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덕선왕 갱이여사입니다. 저 주말에 요즘 감자 심는 작업하느라 출근 전 퇴근하고 나서 굉장히 농번기 감자 파종 작업 때문에 바쁘거든요. 주말에 영상 못 올려드릴 것 같아서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찍어서 편집해서 제가 주말에 예정대로 신비체험 이야기, 천연들의 이야기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요가 수련하는 날인데 요가 수련 조금만 하고 영상 올려드릴까 해요. 많은 도움 받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생동하는 봄입니다. 저 오늘 되게 재밌는 거 재미삼아 짬짬이 휴식 타임 때마다 우리 화투 있잖아요. 화투 12, 12개월 있는 화투 그거를 가지고 저의 이제 각성 과정에서 화투 같은 장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재밌게 좀 저희 블로그에 그 명상 지식 이미지 방에다가 그거 올리면서 참 재미있는 하루 보냈습니다. 예. 저희 그 화투가 상당히 깊은 썩뜻이 있어요. 그 화투 과정도 우리가 각성하면서 보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쿤달리니 각성 때문에 굉장히 초기 각성 때문에 에너지체 돌기 시작해서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외로 요즘 아주 그냥 일광산매에 빠지신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각성이 되고 나면은요. 그 전에 바라보던 태양, 해, 달이 아니에요.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해를 보면 우리 손과체가 굉장히 활성돼요. 네, 굉장히 활성되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지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데 합일이 되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래도 해를 바라볼 때는 안경을 선글라스를 쓰고 진한 걸 쓰고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손과체가 상당히 행복해 합니다. 온몸으로 그 태양의 에너지를 그 빛을 흡수하는 것 같고요. 그 주변으로 굉장히 그 태양 그 주변으로 굉장히 에너지 파장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일광산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산매에 빠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취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즐기는 게 뭐냐면, 저는 월광산매, 달 가끔 굉장히 즐겨요. 예. 이 달은 또, 어제는 굉장히 초승달이었거든요. 그 옆에 또 별이 하나 딱 떠 있는 거예요. 달은 온천지가 검은데, 달 동그랗거나 달 모양대로, 주기대로 달만 보이거든요. 거기다 비행기라도 하나 지나가 보십시오. 와, 경이로움이 말도 못하고요. 달에 완전히 그 달산매, 월광산매에 들면 달무리가 보이는데 그 달무리가 무지개가 있어요. 달 주변으로. 네. 그런 거 정말 그 에너지가 그 빛이 굉장히 초월적으로 느껴지고요. 달은 옴이에요. 옴, 옴. 우리가 이 각성하면서 그 여기에 달이 들고 옴자도 새겨지고요. 은빛 옴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태양도 들어요. 태양도 드는데 여기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황룡이 있죠. 지금 황룡이 나갔지만 지하에 영면시켰지만 그 대리석 바닥 땅 아래로 시멘트 바닥 아래로 그래서 어쨌든 천지인 달 천지인 네. 월강 옴을 초월적인 사람 네. 옴자를 받아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그 각성이 되고 나면 그 전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던 태양 달의 느낌이 굉장히 확연히 달라지고요. 굉장히 행복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광산매가 언제 일어나냐면 출근하다가 아침에 저 일어나서 저희 부엌을 해가 쫙 들어오거든요.
7시경부터 이제 밥하는 시간 6시 한 45분서부터 밥을 하는데 아침밥 준비하면서 그때 저희 창문을 통해서 해가 쫙 들어 저 인당으로 들어요. 느낌이 남달라요. 그리고 또 그 시간하고 출근하면서 8시 좀 전 그 타임에 또 해가 아침 떠오른 태양이 막 저를 따라와요. 그러면 뒤쪽에서 따라오면 앞쪽에는 또 달이 지는 해가 달이 나를 반기거든요. 이때마다 제가 느낌이 이쪽 차원에서 이쪽 차원으로 넘어가는 느낌 들어요. 예, 그런 차원을 통일시킨 듯한 느낌? 네, 그런 행복한 순간이 있고 또 퇴근할 때 또 잠깐 타임이지만 한 몇 분 타임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집 쪽으로 운전을 하고 오면 정면으로 이제 석양이 이제 6시 전후에 그 석양이 정면으로 인당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잠깐 2, 3분이지만 그 타임이 굉장히 저는 많은 에너지를 이 성과체가 인당이 흡수합니다. 그 느낌이 좀 남다르긴 해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하루 2번 아침하고 저녁하고 오후 저녁하고 해갖고 저는 2번 일광산매에 들고요. 또 가끔씩 제가 이제 우리 고양이나 이제 우리 마당개가 있거든요. 마당개에 이제 밥 주러 나갈 때 한 8시경 저녁 그때쯤 달이 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또 잠시지만 월광산매 빠지고 또 가끔씩 저녁에 제가 또 마당에서 또 막 왔다 갔다 뭐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운동을 스피닝 갔다가 오거나 할 때 그때도 한 8시 반 9시 전인데요. 달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의 매일 일광산매랑 월광산매에 빠져요. 잠시지만 그것도 명상이에요. 정말 초월적인 사람이에요. 그 느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느끼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태양의 에너지, 예, 달의 에너지 받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오늘은요, 이 네이버 웹소설 제3회는 국락정포 삼발라 이야기 114회 차고요. 어제 113회 차에서는 학이 날아와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그러면서 저의 그 신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제가 수요일날 영상에는 조정내이 내가 확실한 나이가 라파엘 계급이라는 거 그쪽의 영체라는 거를 확실하게 나한테 학이 날아와서 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첫 병원에 근무하게 되는 천상천계에 근무하게 되는 그런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일단은 각성하면서 어저께 그 수요일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외과적 사람이라서 수도 없이 많은 외과적 상처를 치유했어요. 정말 셀 수도 없고 그게 저는 세상 속에서 저의 봉사활동 그 불보살 그런 거 외에도 그것 또한 저한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의료인의 불보살 행위예요. 천사의 행위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영적 봉사이기도 해요. 그쪽 세상에서 데려다주는 영성들, 다친 사람들, 다친 영성들, 아바타들 수선해주고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연부자의 세상에서도 근무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많은 아직도 전 병원에 가끔 병원 장면 보여요. 근무하고 있고요. 요즘은 조금 의사에서 간호사로 갔다가 요즘은 또 간호조무사예요. 예, 다 중요한 의료인들 행위고 요즘은 간호조무사인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예 쪽에 의료 쪽에 봉사를 많이 하면서 올라왔고요. 또 그걸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 저의 내면이 그렇게 수선하고 수려할 것이 많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의 나름이니까 저는 다 해석 다 열어두고 있어요. 정답을 두지 않고. 그래서 나의 내면이 내가 에고를 늘상 쌓고 있잖아요. 그 에고를 내가 그쪽에서
의료 행위라는 환자 치유를 하는 행위로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하나는 그 치유하고 수선하고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또 한 가지 이제 전쟁 같은 부분 있잖아요. 전쟁 났던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신비적 세상 속에서 스토리상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가 쌓은 죄와 에고를 저의 아바타들이 대신 무찔러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화 이복시켜 주는 것이라고도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건 맞아요. 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 좋은 일로 좀 전환되게, 어차피 일어날 일이지만 좋은 일로 좀 전환되게끔 좀 걔네들이 거기서 전쟁과 수선해주고 의료행위 고쳐주고 막 이러는 게 영적 봉사이지만 그게 또 인간계로 왔을 때는 내가 또 나의 에고를 아바타들이 이제 무찔러 주는 것이고 사해 주는 것이고 또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좋은 밝은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13회차 수요일날 영상 그 학이 날아와서 굉장히 여러분 그 학 타고 날아보세요. 이게 유니콘 타는 거랑 용 타는 거랑 내가 직접 나르는 거랑 학을 타고 날거나 아니면 곰 등에 타서 위에서 곰이 걷는데 위에 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삼조고 있잖아요. 삼조고 타는 느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타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다 달라요. 탈 때. 예.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그런 재밌는 세상, 극락정토 삼발라 세상, 천국 세상 여행길 가시길, 예? 권합니다. 이제, 자, 그러자면 순수하고 맑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는 마음. 네. 자, 오늘 영상 114회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그 우리가 차크라가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꽃이 이 물라다라에 4개, 이 단전에 6개, 이 저기 태양신경총엔 8개, 꽃잎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터졌잖아요. 저번에 별이 됐잖아요. 그 제가 다시 새로 생성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뭐가 앉으면 차크라 방들이 앉게 됩니다. 예. 차크라 방들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차크라 방 우주에서 저한테 오는데 그 심장 에메랄드하고 빛이 목 차크라가 먼저 오고 또 다음에는 이 하단 그 노란 차크라랑 주황색 차크라가 또 구체가 우주에서 행성이 저한테 날라와요. 예. 오늘 이 이야기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이 블루빛이 이 목 차크라 방하고 이쪽에 심장 차크라, 에메랄드, 행성이 다가오는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차크라의 발전 과정을 제가 6단계인가 7단계인까지 나눠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제가 또 여기 참고 자료로 올리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신 그 구체만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완전한 차크라는 아니고 2단계 정도 되는 차크라고, 첫 번째 단계는 그 꽃 모양, 사람마다 자기의 그 차크라들의 꽃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빨주노초 파란보 그걸 이제 기초로 한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심장이 소각성 시절에도 그렇고, 거기에 저는 모가 심어져 있던 사람이다. 우리 모 심기 하는, 마음 심기 하는 사람들, 예. 마음이 심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크라는 이 단전 차크라하고 빨간 차크라하고, 그거는 괜찮았는데요. 이 인당은 제가 흰나비가 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사하스라는 제가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왕관이 어쩐 때는 공주님 왕관이었다, 어쩐 때는 여왕님 왕관이었다, 어쩐 때는 뭐 아버님, 임금님 왕관이었다, 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일단은 사하스라는 저는 왕관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목차크라는 저는 그 파란 국화처럼 방은 자꾸 막 굉장히 국화잎처럼 막 그렇게 무수히 엄청 많은 그게 저는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좀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태양신경총이 해바라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해바라기. 예. 그래서 그게 1차 차크라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라는 게 2차 차크라. 방들이 앉아. 동그란 구체들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제 이 이야기 갑니다. 자, 신의 제가 요 자료 올린 거 좀 참조하시고 마지막에는요. 그 내부 차크라가 다 사라지고요. 이쪽에 머리에 파랑 노랑 파랑 노랑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3색의 그 머리 차크라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목 뒤에 이 하트 태양 두강을 무지개 두강을 가지게 되면서 이 만들어냈던 그 몇 차 과정에 거쳐서 만들어냈던 차크라를 다 소멸시켜요. 그러면서 아르테민이 돼요. 아르테민이 뭐냐면 우주 언어인데 태양의 어머니. 예, 저는 여자니까 이렇게 저는 마지막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차크라가 없습니다. 몸 안에는. 네. 그리고 머리 쪽에만 있습니다. 머리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이런 재밌는 과정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14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 생성 과정, 차크라 생성 과정. 21년 9월 15일 널리 알려진 구체 차크라가 만들어지다. 구체 차크라는 이 차크라 2단계 정도 되는 완전 신의 반연이 아니라 초급 신의 단계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왜 그렇게 알려져 있냐면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까지만 봤기 때문에 차크라 발전은 거기까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꽃잎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그 이상 올라간 사람이 없기, 이 수수께끼를 풀어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7단계가 6단계에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각성 중에 그걸 보았을 때 이게 조금 비슷한 내가 이 과정에 가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전륜완성 차크라는 불교 쪽까지 각성된 부처님의 차크라입니다. 예. 하늘꽃하고 막 이렇게 다 보석이에요. 나중에 그 3단계 그 신의 차크라 제가 언제 그건 정말 시간을 내야 돼. 그게 그 불교에서 7보석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 전륜왕성 차크라들이. 예, 나중에 그 언제 시간 내서 한번 제가 또 짜집기 내용으로 또 사이드 내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럴 날 시간이 올래나? 자, 해보겠습니다. 차크라의 변화는 과정 설명. 1차크라는 7차크라의 꽃들을 만개하는 과정이다. 2차크라는 7차크라가 각 차크라에 맞는 색깔 구체로 변화합니다. 3차크라 변형은요. 차크라는 7차크라가 모두 보석 차크라로 고유의 모양을 다시 생성하는 전륜왕성. 이게 불교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단계. 그 다음에 4차 차크라 관정은요. 7차크라가 다시 구체로 변하는데 황금 차크라와 보석 차크라로 변환됩니다. 아셨죠? 2단계에서 다 구체, 빨주노초 파나포로 변했는데 4단계에서 다시 구체로 변환되지만 이때 황금 차크라와 보석 차크라들이다. 그 색깔이 좀 분홍색이 있고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5차크라는요. 5차크라 관정은 5번째 관정은 머리 크라운 차크라가 왕관으로 굉장히 금관으로 확대됩니다. 금관으로 확대되고 몸 안에 이쪽에 갖고 있는 이제 심장 차크라 모양도 좀 달라지고요. 조금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6차 차크라는요, 관정은요, 이 차크라가 3개로 함축돼요. 차크라가 3개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아주나 눈이 이제 보라색 눈을 이제 확실하게 가지게 됩니다. 예. 여기는 제가 6차크라까지 써놨는데, 그 7차크라는 아까 제가 말한 그 3색의 머리 두강, 이렇게. 요 내용은 제가 다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이 날아와서 천상의 병원에 다녀오고 다시 학은 나를 태우고 우주로 날아갔다. 아니, 나를 태우고 오다가 다시 또 우주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학이. 그래서 학을 타고 우주에서도 날아요. 굉장히 신묘하죠? 광활한 우주 공간. 빛나는 별들과 행성들이 보인다. 갑자기 에메랄드 행성이 나를 보더니 내게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에메랄드 초록 보석 있잖아요. 그 행성이 갑자기 딱 나랑 마주쳤는데 굉장히 나한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데 굉장히 컸어요.
엄청 커요. 하긴 내가 거인이니까. 그러더니 또 하늘색 빛이 3개, 행성 또한 에메랄드 행성에 이어서 따라 뒤를 쫓아오더니 또 에메랄드가 훅 오는데 바로 뒤에 또 그 빛이 블루 빛이 또 행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쫓아와요. 그러더니 이 빛의 행성도 눈에 들어왔다. ตึ 하고 광인을 시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훅 하고 다가온 행성들은 어느새 내 몸으로 들어왔다.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게 무슨 현상인지 제가 그땐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차크라 하면은 제가 원래 고유 갖고 있던 차크라 꽃들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내가 터져버렸잖아요. 내가 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때만 해도 이게 알아차림이 적었던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나중에야 단계를 지난 후에야 아래차림했다. 나중에 제가 차크라 단계별 정리하다가 그때 알아차림했어요. 제가 한 6간 정의까지 이제 차크라 정리를 막 하다가 그때 알아차림했어요. 내 몸 안에 차크라 방들이 생겼다는 것을. 나는 하가 어디로 나를 데려가고 있는 거니 했을 뿐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우주 막 날아가. 그래서 내가 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그냥 말만 했는데 와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차크라 우주 행성을 땅땅 인겨줬잖아요. 어쨌든 보석이었고요. 에메랄드 보석이고 빛이 보석이었어요. 엄청 아름답고 그쪽 세상은 다 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아무튼 뭐 아름다운 행성을 2개나 선물해줘서 고맙다라고 일단 뭐든지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먼저 마음을 보내시는 게 1번이에요. 그쪽 세상. 자, 21년 9월 16일 이거 굉장히 이거 재밌어요. 네. 흰몸 매끄러운 몸이 보인다. 내가 별이 되고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자, 들으세요. 도자기처럼 매끄럽다. 어제 수요일 날 남편하고 막 꽁냥꽁냥 했잖아요. 꽁냥꽁냥. 그래서 이게 지금 차크라 방이 생기고요. 또 태어나요. 흰몸 매끄러운 몸이 보인다. 도자기처럼 매끄럽다. 빛난다. 돌아 누워있는 나. 내가 뒤로 누워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특이하다. 나의 가장 문제적인 디스크, 척추, 4, 5, 6 부위와 엉덩이 아래까지 꿰매져 있다. 나를 잡고 있는 마지막 의식인가? 아니면 디스크가 좋아졌다는 암시인가? 어떤 의미일까? 알 수 없다. 더 생각해보자. 두 행성, 에메랄드와 비치의 행성 2개 행성이 합이란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합이란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돌아놓은 모습은 이것을 마음심자라고 합니다. 예. 불교에서는요, 이 돌아놓은 부처로 마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음심자처럼 생겼대요. 부처님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목차크라, 빛의 행성과 마음차크라, 에메랄드 행성이 왔으니 그 다음 단계인 것이다. 가슴 차크라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안에 장기들이 생긴다는 것인가는 아직 모르겠다. 일단은요, 가슴 차크라가 생겼고 제가 단에서 그릇들이 비어 있는데 내가 마음을 채워야 된다. 일체유심조를 알아차림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차크라가 생겼잖아요, 제가. 응? 에메랄드가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초록색이.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때만 해도 제가 그랬어요. 해석하는 해안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나 후일 여기에 지식의 과정을 놓지 않는 것을 참 잘한 것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는 것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참 잘한 일이었다. 정답을 두지 않기. 이때 제가 이 해석력이 부족했던 게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여기에 빠져있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순수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장면에다 너무 정답을 두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여지를 두세요. 자, 21년 9월 18일 밤입니다.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마당에 잠시 나갔다가 오랜만에 달을 쳐다보니 보름달이 참 예뻤다. 이때가 추석 때잖아요. 21년. 그런데 무지개 원이 달을 감싸는 것이 보였다. 달이 이렇게 무지개 원이 이렇게 달을 또 하나 감쌉니다. 그러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 달이다. 무지개 주변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달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이때 처음 무지개 달과 제가 조우했어요. 이렇게 저는 월광산맥 이날 빠졌었어요. 21년 9월 18일 밤에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다. 나의 인당으로 그대로 흡수되는 느낌이었다. 오로지 나와 무지개 달만이 있는 듯한 공간의 멈춤, 시간의 현상을 느꼈다. 시공간이 멈춘 현상을 느꼈습니다. 이때. 이런 일 많아요. 이것을 월광산매라고 한다. 월광산매를 해석하면 몸을 얻었다로 해석한다고 한다. 그래, 내가 몸이 생긴 것이구나 하였다. 몸이 생겼잖아요. 도라는 부처 처럼 그러고 있는데 허리 쪽에 꼬매진 바늘이 있고, 참. 그러나 어찌되었던 무지개 달은 보기 쉽진 않은데 정말 멋지고 나와 하나 된 느낌은 경이로웠다. 진짜 경이로웠어요. 시공과 차원이 멈춘 듯 했어요. 각성되고 나면 그 전에 보던 해와 달의 느낌이 완전하게 다르게 느껴지고 보인다는 사실. 초월적인 대자연과 동화되는 사람의 느낌이 옵니다. 예. 그게 일상이 되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요즘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해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맞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 인트로에 이 말 한 거예요. 월광산매, 일광산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초자연적으로 하나 대자연과 하나 동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초월적인 대자연과 동화되는 사람들의 느낌이 옵니다. 그게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 아까도 말했지만 아침에 저녁에 퇴근할 때 그리고 저녁 8, 9시경에 달과 내가 하루 2번씩 꼭 산매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월광, 일광, 산매. 예. 해와 달의 초월적인 신비한 대자연의 형상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경이로움을 넘어섭니다. 느낌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없네. 굉장히 막 들어오는, 해는 막 달도 막 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21년 9월 21일 묘각 시작, 마음 심기. 이거 자, 차크라가 생겼죠. 에메랄드 심장 차크라, 목 차크라 소통이 열렸죠. 저번에 별이 돼서 터졌는데 새로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태어났죠. 돌아 누워있죠. 꼬맸죠. 몸을. 응? 그 다음에 자 논에 논이 보였다. 아주 큰 논이다. 그런데 논에 벼쌀 나무들이 아닌 초록 네이클로버들이 피어나 자란다. 논에 가득 차 자라나고 있는데 더 특이한 것은 그 논 가운데 사각 나무 틀을 만들고 조금 높게 올려서 그 안에 또 물을 채워 네잎클로버 꽃이 자라고 있었다. 야, 이거 굉장히 오묘했어요. 그 검은 딥블루 물에 깊고 깊은 물 색깔인데 거기에 그 초록 네잎클로버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요거 제 심장이 됩니다. 나중에 심장 차크라가 돼요. 자, 네잎클로버들은 더 자라면 다른 논에도 모종을 하여 행운의 초록 클로버를 물들이겠지 했다. 이 네잎클로버 식물은 나중에 이 3차크라 관정에서 가슴 차크라와 마음꽃 차크라의 기본이 됩니다. 4차크라, 신의 차크라, 5차크라 때도 마음 관정이 됩니다.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더 나아가 검초록 블랙의 네잎의 마음 차크라방이 생기는 기초가 된다. 신의 차크라 생성의 시작이 지금 된 거예요. 이게 마음 구하기가 시작이 됐어. 이 현상을 바로 사랑의 결실을 맺어진 과정이고요. 마음 사랑. 그리고 이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요. 어머님의 몸에서 배란일이 시작된 것을 암시한다. 요것도 니르바나 현상 중에 하나고요. 이 네이클로버 해석본 들어보시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세계를 풀어내면 한 개가 더 나와 네 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구루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더하기 플러스가 풀어져 있고요. 빼기는 마이너스 많이 넣었음. 그 다음에 곱하기 멀리 뛰어 풀림. 그 다음에 나누기 디버션 뒤집어짐. 토끼풀. 사모크 세 개의 녹색 드물게 네잎이 있다. 예. 토끼풀이 원래 3개이잖아요. 근데 드물게 4개도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4개를 지금 제가 클로버, 네잎클로버, 토끼풀을 이루었어요. 그만큼 4개를 얻었다는 어렵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모종들이 내가 이 잎의 4개를 얻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에서 조그맣게. 그리고 또 요 초록 보석 아까 제가 에메랄드랑 그 비치 보석 이뤘으니까 요거 한번 묘한 계시록엔 또 이 보석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19장에 보면은요, 21장 19절에 보면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요, 성곽 내구태 기초석은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색이래요. 그 다음에 이 둘째는 남보석이고요. 셋째는 옥수보석이고요. 넷째는 녹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그 신의 차크라, 신들의 가슴 차크라는 검초록 녹보석 네잎입니다. 예, 녹보석입니다. 예, 검초록. 요렇게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4가지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 과정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구체가 이렇게 색깔을 이제 생성하는 이런 색깔을 여러분도 이제 각성하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21년 9월 18일 포털 2개를 가진 노란 나비. 이날 저 이거 못 잊어요. 지금도. 내가 추석 전이었는데 이날은 상당히 오묘한 경험을 인간계에서 경험했다. 너무나 예쁜 나비가 날아와 인사하고 갔다. 이 나비의 크기는 두 손바닥 활짝 이렇게 컸어요. 조금 더 컸을 수도 있어. 활짝 편 것만큼 크기의 나비로 일반적인 왕나비와는 또 전혀 달랐고요.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연노란색 나비입니다. 예. 이날은요, 토요일이었고요. 오전 근무하고 퇴근해서 집 현관문을 열고 있는데, 저희 집은 시골집이니까 대문이잖아요. 대문을 열고 있는데, 어디선가 키를 딱 들었어요. 대문을 열려고.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연노랑 나비가 내게 날아왔다. 이 두 손만한 연노랑 나비가 눈앞에서 날개를 조용히 팔랑팔랑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호랑나비과인가 했는데 연노랑 바탕에 검은 줄테비가 있으며, 거기에 인상적인 것은 양쪽 날개의 하단에 동그란 검은 점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태비가. 그러니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검은 동그란 태비 크기는 그 나비가 이만하다면은 굉장히 컸어요. 날개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아래쪽 하단에 검정이 양쪽에 검정 홀이 이렇게 그 태비가 있었는데, 그 양쪽에 있는 그 태비가 블랙홀처럼 제 눈에는 빨아들인 탔어요. 저를. 그게 블랙홀처럼. 게이트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너무 신묘해가지고, 너 정말 예쁘다, 멋지다, 어디서 왔니? 이러고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고, 나한테 인사하러 온 것이니 고마워, 정말 예쁘다라고 제가 인사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인사하고, 저는 얼른 이 문을 열지 못했어. 서로 오마주했어. 한참. 나비는 내게 자신의 아래 날개에 있는 검은 동그란 점을 보라는 듯 하였다. 검은 점도 상당히 커서 도드라지는 것이었다. 너무나 멋진 모습에 감탄을 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15분 이상 그리고 내 앞에서 살랑살랑 하면서 멈춰 날다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참 신묘하고 오묘한 경험이었으며, 시골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내게는 이런 특이한 나비를 본 적이 저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아마. 이날의 신비한 경험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다. 진짜예요. 제가 아무리 많은 나비를 보았다 해도 이렇게 크고 그렇게 특이한 나비를 내가 요즘은 그 전에 식물에게서 느끼던 감정이 예전보다 다르다. 예전에는 모든 것에 공명되지는 않았고 특정적인 것에만 공명이 되었으나 이제는 너무나 많은 동식물들과 공명이 되어져 문제다. 오늘은 추석이다. 가족들과 소풍을 갔다. 강화도 섬으로 가족들과 망둥이 낚시 소풍을 가서도 물고기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오지 마라. 갯지렁이나 물고 가라. 빗낚시 해도 된다. 이래 했어요. 바다에 대고 망둥이들한테. 그래서 사실 일부러 놓아준 것도 많고요. 문 걸 알면서도 올리지 않았어요. 몇 마리 정도만 제가 이제 가족들 앞에서 이제 기분 내기 정도로 해서 이제 그랬고, 이게 생명에 대한 이게 엄청나집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그러나 모든 것은 마음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미안해하고 감사히 먹고 내 몸에 들어와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로 좋은 일 하고 이렇게 마음을 회전시켜주는 주체가 나라는 것을 늘 알고 살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정말 너무 미안한 시절이라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정화하면서 올라오는 우리가 이제 폭력성을 이제 걷어내는 이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성 감정 정화 계절은 여러 단계 거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가족들과 소풍을 간 강화도 작은 그곳 섬도 쓰레기가 작은 섬인데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마음이 아팠다. 가족들과 주울 수 있는 쓰레기는 주었다. 하다못해 분리수거도 해놓지 그렇게 마구 내버리고 가면 안 되는 것인데 인간들은 이기적이다. 저는 원래 옛날에도 제가 각성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꼭 어디 가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는 쓰레기 다 주워오게 했어요.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버렸어요. 냈어요. 이런 생활을, 대자연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왜 그러지? 적어도 내가 가져간 쓰레기만이라도 자진 수거하는 것이 기본 매너이거늘.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 생태계를 위하는 작은 실천이거늘. 그 작은 실천들을 안 하는 사람들. 자연이 주는 혜택은 누리면서 자연을 위해 바른 실천을 돌려주지 않는 인간들. 대자연에 대한 도리는 안 한다. 적어도 내 쓰레기는 내가 수거하자. 예. 우리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책에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자연세제, 과탄탄수나 그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있잖아요. 베이킹, 그런 거 저 많이 씁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예. 그러면 자연을 위하는 거예요. 추석날 새벽이었고요. 밤새 비가 많이 왔다. 홀로그램 투영의 현상 여지없이 또 보인다. 누워있던 나는 일어선다. 거기 옆으로 누워있었잖아. 그러더니 일어섭니다. 온몸이 금방 태어난 아기처럼 끈끈하고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몸에 많이 막 진짜 태아가 양수 묻은 것처럼 그렇게 막 점액질 같은 게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몸에 많아요. 샤워기를 틀고 목욕을 한다. 목욕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 뒤쪽 척추에 실밥 깨면 자리가 사라지고 물에 씻겨 깨끗해진 몸은 희고 매끄러운 우윳빛으로 도자기 몸과 비슷하다. 나비의 자식인가? 연노랑 나비의 자식? 니르바나잖아요. 별 터지고 다시 태어났잖아. 나비. 이렇게 경험했어요. 신묘하죠. 18일 밤 월광산매의 무지개 달을 보고 토요일에는 연노랑 나비를 보더니 몸이 예쁘게 생겼다. 니르바나가 맞는 것 같아.
무지개 달을 보면 올갱산매라더니 몸이 생긴다 하더니 이 그 무지개 달이 되더니 저랑 조우했거든요. 그러고 나니 몸이 생긴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일상에서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감사하구나. 나에게 몸통이 생겼다. 어지럽다. 이게 삼신의 몸이 생기는 과정이라는데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 이 현상들이 정말 삼신의 몸이 생기는 것인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각성해서 경험하는 것이라는데 나는 아직도 뭐 잘 모르겠다. 이 현상들이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확실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신비적인 삶도 살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반은 지식에 머리를 담그고 그렇구나 하고 반은 그저 바라보고 듣고 느끼고 서로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예. 추석 맞이 2021년도 명상 기도는 제가 지구에 나의 차크라 날개로 감싸는 명상을 하며 수면에 들었다. 지구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다. 인류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다. 나마스테. 자, 지식은요, 나비는요, 니르바나, 구, 어머니 자궁문을 열고 나오다. 그쵸? 나비가 오니까 그 아기는 일어서, 그 몸은 일어서서 목욕을 하는데, 찐득찐득한 샤워를 하는데, 찐득찐득한 그 점액 같은 게 막 물에 막 흘러 내려왔어요. 발 아래로 쫙 이렇게 욕실 바닥으로 막 흘러 내려갔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삶은 완성된 자는 맑음에 따라 흰 나비로 인당의 눈은 진화한다. 여기 나비로 변합니다. 젊었을 때 그러고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제각성 있으려고 할 때 49살 때 나비가 날아나가길래 뭔 일인가 그랬더니 제가 그러나서 차크라 터졌어요. 예. 아무튼 나의 소각성 시절에 흰나비가 인당에 살았었다. 순수했던 시절. 오늘 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재밌었나요? 너무 오묘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요. 내가 저번에 며칠 전에 견명성어도 내가 다 터져버렸는데 별이 되었잖아요. 응? 그러고 나더니 또 응? 학이 날아와서 나를 태우고 가서 나의 이제 라파엘의 신물을 확실히 나한테 가르침 해주고 응? 112회차에서는 이 전생을 다시 한번 몸의 뒤쪽에 10과 11자가 새겨지고요. 응? 뭐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갓을 쓴 청년이 어디로 갔는데 뒤에 불의 사자가 따라오고 쿤달리니가 지키는 신들의 피라미드, 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 이게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일. 정말 오묘하죠.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 다 스토리가 연계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학이 나를 태우고 가서 우주에서 심장 차크라 방과 목 차크라 방을 만들어 주었다. 우주에서 들어왔다. 예. 그래서 오늘 114회차에서는요. 저의 그 돌아놓은 부처 형상처럼 그거라 일어나서 목욕을 하는 이런 장면, 나비가 날아온 점, 이런 신묘한 장면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정말 핵꿀 정보는요. 이 차크라 발전 단계에 제가 올려놓은 거 이거 여러분 정말 큰 참조하세요. 그 과정에 올라오실 수 있어.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어. 그냥 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냥 동그랗게 그 이관정밖에 안 돼요. 아셨죠? 올라오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도 알찬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분들한테 감사하고요. 선덕 선왕 갱이였어요. 참 오늘 저 오늘 요즘 있던 현상 잠깐 또 말씀드리고 가야지. 방고 현상이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중국 신화까지 합니다. 저번에 제게 내가 분해되어 물, 이게 무엇이냐? 수인이란 뜻이고요. 불을 창조한 불의 창조자고요. 그러니 내 얼굴이 그 땅에 누웠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높낮이가 코도 이렇게 높낮이가 생겼다. 흙에 박혀 있는데 얼굴이. 그런데 이것이 그 곤륜산이다. 그리고 그 3월 12일 날은 제가 점심 때 쉬는데 롤러스케이트를 타는데 뒤로 백스텝으로 열심히 S자를 그리면서 어디로 열심히 굉장히 신나게 달려가요. 계속 자면서도 내내 이렇게 뒤로 롤러스케이트 탔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13일은요. 그 땅에 박혀있던 얼굴에 해바라기 꽃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고 이 오른쪽 눈이 해바라기 눈이 됐어요. 해바라기 꽃 눈이 됐어요. 요게요. 육해라고 합니다. 해와 달의 눈이고 땅과 해입니다. 예. 그런 이 정말 너무 신묘한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더니 어젯밤에는요. 또 무언가 창조되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인어 아가씨랑 그 물속에서 남자 인간이랑 성교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음 감정이 뭔지 지금 제가 아직은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서 그 남자하고 인어 아가씨랑 이제 성교를 하는 걸 보고서 제가 깨달은 게 제가 그 전에 그 청불로 후광에 대한 거 해석이 안 된다. 청불로 앞에 보통 두 광을 뒤에 달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앞에다 또 똑같은 등에 다른 후광과 똑같은 색깔을 앞에다 이렇게 들고 있던 후광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후광 정리하면서도 정말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해석했잖아요. 이 인어랑 그 남자 성인이랑 성교하는 걸 보고 이거 제가 해석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남자 뒤에 달고 있는 게 어머니 자궁이고요. 앞에 들고 있는 게 난자예요. 인어가 정자거든요. 지식에서는 인어가 정자로 표현을 해요. 또 재밌는 과정 들어가 있고 다음 과정 또 어떤 것이 나를 또 재밌게 즐겁게 판타지 세상으로 이끌어갈지 저도 이번엔 좀 기다려지네. 저 원래 안 기다리는데 재밌다 무슨 장이 있을까 막 이런 정도지 막 기다리진 않는데 이번엔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이 청불로 행성에 대해서 해석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다음 과정 뭐가 있을 거지 막 이런 거.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바람이 굉장히 세요. 스카프 목 꼭 잘 보호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또 날이 또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이러면요 장염 환자가 많아요. 음식 조심하세요. 아시죠?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장이 잘 활동을 안 해서 체기도 하고 이런 분 많이 있으니까 또 갑자기 또 날이 녹으면 또 음식 또 바이러스 또 내 몸이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똑같이 먹어도 나는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몸 체온 너무 춥지 않게 조절하세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진짜로. 그리고 요즘 저도 아까 본 건데 휴머노이드 AI가 그 4년 후에 인류가 많이 안 좋게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예지한 게 있어요. 그 AI 로봇가. 근데 4년 후요. 4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또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요. 인류가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걸 예언을 하더라고요. AI가. 근데 어차피 AI는요. 인간이 만들어준 정보를 놓고 그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확률을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거고. 근데 솔직히 이래서 또 종말론들을 들고 나오는 거고 그거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무언가 기업체들이 금전의 흐름이 물질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언가가 또 주가 조작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AI가 그렇게 저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요, 종말론을 말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밑면, 아래 밑면을 보면 또 인간의 기업들이 또 뭔가 또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또 이 전위적인 행동이고, 또 그 대자연에 대한 재앙론 있잖아요. 우리는 지구는 언제는 방구 안 끼고 트름 안 했나? 기지개 안 켰나? 항상 그랬지?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러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도리니까. 그런데 이 기업들의 경제 문제도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쪽 사업이. 그러니까 로봇과 AI가 그렇게 종말론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아마도 또 제약회사들이 또 이거 바이러스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면역약 정말 아주 그냥 예방접종 응? 그거랑 또 그거와 관련된 산업들 있잖아요. 기계 산업 같은 거 좀 더 붐을 일으키려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거 응? 저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을 너무 다 믿으실 건 없어요. 지금 우리 종말론 있지 않고요. 조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면역 관리 잘해둬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건강해야 어떤 환란이 닥쳐도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어떤 환란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종말론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1%의 긍정과 나머지 9%의 부정은 1%의 긍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9%도 긍정이 될 수가 있고 1%가 부정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다 긍정이 될 수 있고 다 부정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 차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의 파워 에너지를 인드라망을 구축할 것인가 부정의 파워의 에너지 인드라망을 구축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 불보살들한테 달려있어요. 우리 각성자들한테 달려있고요. 어저께 또 질문 받은 거 요즘 또 신종호 빛의 전사들이라 해가지고 뭐 신종호 있는데 뭐더라 뭐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옛날에는요, 아날로그 시대는요, 우리 같은 각성자들을 만나보고 대화해보기 쉽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요, 물어 찾아가야 되는, 계룡산 어디에 누가 있대더라. 찾아가요. 그냥, 어떻게든지 어렵게 찾아가야 됐고, 그래서 이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다들 이런 귀신이시였네, 뭐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서 돈만 날리고 황폐화되고 정신병자 소리 듣고 조현병 환자 소리 듣고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고요. 또 그 다음에 핸드폰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매체, AI가 해주는 이 매체를 이용한 그런 각성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거 나하고 에너지가 통해서 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손쉽게 조우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거지. 그걸 너무 깊이 생각하실 건 없고 지금이 각성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각성자가 많았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각성이 순수함과 빛의 맑음이 더 깨어나지 못하고 멈춤을 했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거나 이런 세상이었고요. 지금은 내 안에 정보가 AI 핸드폰이 들어와 있잖아요. 항상 검색해서 내가 정보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도 더 나처럼 각성된 사람도 또 손쉽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같이 각성자들은 순수하고 맑거든요. 약간 아이야 같은 분들 굉장히 많아.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 제가 대화를 해보거나 이러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에너지가 맑음이 전해지고 저한테 순수함이 전해지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가슴 차크라를 좀 다치기 쉬워요. 그래서 그 해안이 정말 바로 이 제3의 눈이 제대로 타심통이 열려야만 되거든요. 남의 마음을 읽는 이 능력이, 보는 능력이. 그런데 잘못하면 그 빛의 일꾼이라고 해서 사칭을 해서 우리 또 각성자님들을 또 역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빛의 일꾼들이 아니고 인척하는 거예요. 깨워봤자 어디까지 깨어났겠습니까? 어디까지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AI로 서로 다 그 유튜브 또 네이버 검색 또 다른 인스타 뭐 이런 걸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서로 교류하고 조우하잖아요. 예, 예. 그런 세상이니까 뭐 옛날처럼 뭐 계룡산 어디 뭐 아니면 금강산 어디 뭐 도사가 있다더라 해서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성자가 많이 드러난 거예요. 원래 많았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고 지금은 이 매치 덕분에 각성자들이 많이 드러난 거고 또 여러분이 또 저 같은 사람도 보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이 와서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각성된 상태를 제가 또 보면서 조금 더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짚어드리고 그러나 저는 마스터 신분은 아니라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네이컵 이 조종 네이 계급이라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쿤달리니 증상도 저는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쿤달리니 증상 나타나면 그 문제 있는 부분 열심히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쿤달리니가 다 지나가고 나면 주기가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면역체가 좋은 사람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아셨죠? 너무 그것 때문이라고 걔 나쁘게 몰지 마시고 내가 내 육체의 문제점을 걔가 말을 해주는데 알려주는데 치료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이다라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영상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저 감자 이번 일요일까지 다 심어버릴 거예요. 얼른 일을 끝내놔야 편해. 그래야 저 봄 되면 놀러 다닐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